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김해 봉화마을로 향하는 대선 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정 식구는 물론 보수 진영 후보까지 당을 가리지 않은 만큼 봉화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진영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첫 방문입니다. 참배를 마친 유 의원은 11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축켜 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양극화라는 말을 그 시대의 화두로 그렇게 꺼내셨는데 해법을 제대로 못 찾은 거 아니냐 늘 그렇게 반성해왔고. 반기문은 사죄하라! 대권 주자에서 내려섰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곳은 봉화마을이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귀국 인사를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친정 식구는 물론 야권의 다른 당 전현직 대표를 넘어 보수 진영까지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의 봉화마을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용력 있는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도 높이고 흩어져 있는 야권표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으로서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이런 모습은 이미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후보가 난립해 표심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권 주자들의 봉화 마케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급식으로 먹는 쇠고기 믿을 수 있을까요? 경상남도 감사에서 조사 대상 9개 학교 가운데 7개 학교에서 개체 식별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쇠고기가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경상남도에 보낸 학교급식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입니다. 9개 학교 학교급식용 쇠고기 시료를 검사 의뢰했는데 7개 학교에서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한우와 실제 학교에 납품된 한우 고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는 모든 쇠고기의 시료가 보관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정품의 고기가 아닌 비정품의 고기가 납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장 단계에서 오류인지 납품업체가 일부러 포장과 달리 값싼 다른 부위를 넣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9곳으로 적긴 하지만 70% 이상의 학교급식 쇠고기에서 쇠고기 이력지에 개체 식별번호와 다른 고기가 확인이 된 겁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초 교육청에 학교급식 쇠고기에 개체 식별번호 동일성 검사를 강구하도록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약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2017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아이들이 먹는 쇠고기가 포장과 다른 정체불명의 한우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비포장 임도에서 29살 박모 씨가 몰던 4륜구동 오토바이가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인 30살 김모 씨가 숨지고 남편과 3살 4개월 자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산업의대와 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과 서울에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비슷한 법안이 3개나 제출된 데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창원시의 산업의료인력 양성의대와 산업재해치료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12월. 지난 19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창원 국회의원 3명 등 10여 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번 국회 임시회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안이어서
근데 뭐 공청회도 아직 안 했고 해서 일단 공청회를 해야 이제 소위에 갈 수 있거든요. 창원과 순천, 서울 중랑구에 각각 의대와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비슷한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것도 걸림돌입니다. 여기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산업의대 신설이 비효율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검증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이 진행돼야지만 것이 협회의 생각입니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다른 산업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차피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제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그쪽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벽을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창원시와 창원상의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첫 관문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집 없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인데요. 전문 지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 조합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꾀어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장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을 덮칩니다. 지금 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61살 문모 씨는 지난 2015년 말 옛 해운대역에 가칭 해운대역 지역 주택조합을 만들어 최근까지 조합원을 모았습니다. 바다 전망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싸게 살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가며 조합원 53명에게서 절차 대행비 6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사람 못 믿는 거죠 이제. 누가 어떤 이야기 해도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문 씨는 빼돌린 돈을 지난 총선 출마 선거 비용과 술값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대상자는 집이 없거나 소형주택 소유자여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부산에서만 45개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을 하겠다고 대행을 하겠다 하면은 관할구청에 사실 이 인허가 날 자리가 맞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피해자 고소로 잠적했던 문 씨는 서울에서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달력은 2월이지만 날씨는 3월입니다. 갈수록 포근해지는 요즘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단 하늘 표정이 흐려지면서 내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는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습니다. 전국 하늘 쾌청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김해 0도, 내륙은 영하 6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거제 12도, 밀양 13도, 의령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영하 6도, 거창과 함양 영하 7도로 떨어졌고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2도, 진주와 산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농가의 입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습니다. 남해군이 논 제초용 우렁이 72톤을 오는 26일까지 무상 공급합니다. 사천시는 방범 취약 지역에 설치된 노후화된 CCTV 60여 대를 교체합니다. 합천군은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결핵 조기 검진을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무료 실시합니다. 조선 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시가 올해 수학여행단 2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전국 8천여 개 학교에 거제 관광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명 관광지 할인 혜택 등을 알려주는 책자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수학여행단 2만 명이 오면 경제적 유발 효과가 최소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 통영국제음악제가 다음 달 31일부터 4월 9일까지 통영시 곳곳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희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윤희상 음악 세계를 집중 조명합니다. 음악제도 아시아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고전과 현대의 명곡을 연주합니다. 하동군 광포 소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큰 고니로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6형이 검출됐다며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 이동 제한을 명령하고 광포 소류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만큼 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경남예술지원 매칭펀드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매세나협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예술단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이어 김해시가 참여하면서 김해예술단체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매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은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돼 지난해는 119개 팀이 결연하면서 도내 예술단체에 19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외래 꿀벌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방제관리체계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등과 2년 동안 진행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밀양 양봉농가에서 외래 해충인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감염을 확인했고 경남 8개 시군 42개 농장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작은 벌집 딱정벌레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꿀벌 해충으로 벌집을 뚫어버리고 알을 죽여 벌통을 모조리 파괴시키는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주요 관광지를 도는 시티투어 2층 버스가 5월부터 운행됩니다. 창원시는 14억 원을 들여 2층 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5월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 코스는 창원 중앙역에서 창동 예술촌을 지나 마산 어시장, 콰이강의 다리 등을 돌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용 요금은 현재 6,000원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